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지금 소개될 장비는 현대 HX60A 파워 굴삭기에 철거 전용 장비가 이렇게 적용이 된 그런 특수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주 용도는 철거를 할 때 우리가 옥상에 올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량 때문에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공투로 통해서 파워 굴삭기를 만들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크라셀을 적용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씩 그 장비를 소개해 보면은,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HX60A입니다. MT가 없죠. 중고 장비를, 좋은 중고 장비를 구하다 보니까 MT 장비가 없어서 저희들은 일반 굴삭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공투 철거 전용 장비입니다. HX60A. 여기 보면 HX60A라고 적혀 있는데 MT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 장비를 좋은 중고 장비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MT로 채면은 원해서나 MT에서 좋은 중고 장비가 없어서 가동 시간이 작고 이런 장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반 장비를 구입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례 제어식 컨트롤 밸브를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성능과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됐고, 보시면은 크라샤가 이렇게 또 설치가 됐습니다. 이 장비의 주 용도는 장비를 올려서 좁은 공간에 올려서 씹어 내려올 수 있는, 철거할 수 있는, 철거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전용 장비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두인에서 설치한 거는 파워 굴삭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파워 실린더 보시면은 메인 실린더가 있고 좌우로 보조 실린더가 있어서 지금처럼 파워 스위치를 넣었을 때 저기 보면은 전밀이 된다 하는 거는 파워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파워를 넣었을 때 최대 4톤까지 중량이 큰 힘이 나와서 철거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했고, 지금은 여기에 또 보면 힌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힌지가 지금은 힌지가 탈거된 표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힌지를 장착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힌지에 이 크라셀을 그대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일반 굴착기로서는 힘이 부족해서 들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든다 하더라도 힘이 딸리기 때문에 부드러운 작업이 안 되고 상당히 위험한 사항을 초래한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힌지를 장착하고 크라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워 굴삭기를 쓰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파워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파워를 넣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홀딩 기능을 다 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즉 말해서 처지지 않습니다. 물론 100% 안 처진다 이런 장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처진다거나 규준치 이상으로 처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워를 껐을 때, 파워 굴삭기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파워를 껐을 때는 기존의 파워 실린더의 윤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합니다. 그 홀딩 밸브 기능을 의무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 처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고장이 아니고 정상이다는 점, 우리가 앞전에 여러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건물 위에 올려서 철거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다. 그래서 크라샤가 장착이 됐고 파워암 파워 붐이 적용이 됐다. 그리고 버킷 실린더도 보시면은 대용량으로 정대가 됐습니다. 힌지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버킷 실린더도 보면 상당히 크죠, 굵죠. 버킷 실린더도 대용량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 크라샤는 보니까 준 CS라고 해놨는데 준 CS 상당히 외형은 심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또 웨이트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다. 550kg 장착을 하고 냉각 팬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냉각 팬까지 설치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례제어식 솔베이브를 이렇게 다 장착을 해서 실제적으로 조작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이트는 이렇게 했고, 일단 본네트를 닫고
보시면은 냉각팬은 이렇게 이쁘게 설치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전체적으로 배관이고, 자 이제 일단은 표준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는 보조범을 찼을 때 전체적인 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일단 요 장비가 장착을 했으니까 전체적 시운전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웨이트를 약 500kg 넘게 이렇게 장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측면으로 해놔놓고 크라샤를 다 찬 상태에서도 전혀 뭐 기울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웨이트를 좀 정대를 하는 거나 뭐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하니까 동작 파워 상태와 일반 상태에서 확실히 파워라든지 속도의 차이가 확인하다. 그래서 일단은 요 일반 장비, 일반 굴착 모드에서는 요대로 하고, 일단 힌지를 장착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조범을 차고 기존에 찼던 크라셀을 그대로 차고 지금 이제 시운전을 마무리했는데, 요런 상태로 하기 위해서 버켓 실린더 같은 경우도 대용량, 그리고 붐암 실린더를 파워로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업이 됩니다. 저 보조범 길이가 1m 50입니다. 1m 50이고, 이렇게 했을 때 최대 높이가 약 6m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6m 정도. 그래서 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층 높이까지는 무난히 잡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내려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는 저희들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계기판 쪽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딱 2개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힌지 작동 스위치가 있고, 힌지용 링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글자 반대편으로 했을 때는 껐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힌지가 작동하고, 이렇게 글자 반대로 제끼면은 기존의 버켓이 이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오른쪽 레버를 움직이면은 기존의 버켓 실린더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암을 좀 뻗어서 보시면은
각도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예, 각도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각도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를 힌지 스위치를 걸자적으로 이렇게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버켓 시린더는 고정이고 힌지 끝에 있는 버켓 시린더가 이렇게 똑같은 오른쪽 레버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요 스위치는 요 링크 스위치는 기존에 있는 링크 스위치고, 우리가 요 힌지 링크 플립이라고 되어 있죠. 힌지 링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 밑에 힌지 끝에 있는 링크를 풀었다 줬다 하는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착오 없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스위치는 없고, 여기 다 파워 스위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저기에 전멸등이 깜빡거리지 않습니까? 전멸등이 깜빡거릴 때는 동시에 여기 스위치도 불이 깜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파워 들어갔다, 그리고 전멸등이 깜빡거린다는 건 파워가 들어갔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파워를 쓸 때는 중량을 들 때, 안정적으로 할 때 속도보다는 힘을 필요로 할 때는 파워를 쓰시고, 그 외에는 끄시면 됩니다. 카바만 닫으면 이렇게 꺼지는데, 끌 때 약간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솔밸브가 절안하는 그 속도인데, 요래 껐을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다뤘던 파워 실린더의 윤활을 위해서 홀딩 밸브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작동을 했을 때 약간 처짐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지는 게 뭐 눈으로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치수를 잰다고 할 때는 처지는 현상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장이 아니고 정상이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량물이라든지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내릴 때는 반드시 요 지면에 버켓을 내려놔놓고 해야 되거든요. 지면에 두고 스위치를 이렇게 다시 불을 위로 딱 들면은 진동이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라스를 들어놔놓고 이렇게 하면 섣불리 절안되는 과정에서 오일이 빠지면서 급하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면에 작업 장치를 대고 난 후에 스위치를 절안을 해야 된다. 요거는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오른쪽에 스위치는 총 3개, 힌지 작동 스위치, 그리고 힌지 링크 풀림 스위치, 그리고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불이 도로도로 이렇게 해놨다. 전멸이 되면은 파워가 들어갔다 조심해라, 이런 상태고, 그리고 절안할 때는, 파워 스위치 절안할 때는 반드시 버켓을 지면에 두고 절안해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크라샤를 그대로 보조범에 차고 지금 다 옆으로 측면으로 뻗은 상태인데, 웨이트를 500kg 정도 정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뻗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파워 암이 장착이 되어 있고 폼 실린더가 이렇게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이제 장비를 건물 위로 올려서 철거를 주목적으로 이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용도로 사용될 것 같고, 자, 이제 오늘 시운전은 다 마무리되고 구조 변경까지 마무리 다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출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현대 HS60A 파워 굴착기의 보조 붐에 냉각 팬에 보조 웨이트까지, 그래서 철거 크라셀을 착용한 그런 철거 전용 특수 장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